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걱정 속에서 오늘 아침 맞이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던 사람들 사이의 거리 다시 또 멀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걱정이 되는 건 경기 회복의 속도가 더 띄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수익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선 안 되겠죠. 자, 그러자면 오늘도 실전매매 정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유튜브로도 신청 받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 저희 전문가나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이 경기 회복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 암초에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도 약세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고 낙폭 조금씩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 이야기가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시장의 학습 능력을 믿는데 그래도 또 불안한 게 사실이죠.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어제 나스닥은 한 2% 빠졌다가 마이너스 0.75인가요? 78인가 75인가? 하여튼 마이너스 7%대로 다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정도로 1% 이하로 다 낙폭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시장, 다우 시장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또 1%, 2% 잘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제 변이 바이러스로 빠졌다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자, 한번 미국 시장 변이 바이러스로 작년에 빠졌던 수준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나스닥 작년 2월달, 3월달 떨어지는 거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12% 찍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얘네들이 변이 바이러스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것도 마이너스 3, 요거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나스닥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정말로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떨어진다라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야 되고 다우존스도 이때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6으로 줄인 날이고 오늘도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5, 요 날이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렇죠? 종가상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빠질 때는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5%는 충분히 이상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쟤네들도 그렇게 크게 이 변이 바이러스 때 빠졌다기보다는 그다음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인 겁니다. 요 앞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드는 흐름이 있었죠. 그때 뭐 특별한 흐름 없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흐름대로 그냥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5월 중旬여기 중간에서도 잠깐 흔들릴 때 있었고 5월 여기 잠깐 흔들릴 때 있었고 여기 흔들릴 때 있었으니까 마찬가지 올라갔으니까 잠깐 흔들리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1%도 안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 거의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7이니까 거의 2%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1.91, 거의 2%대. 둘 다 마이너스 2%대인데 이건 좀 오바 수준이죠. 그렇죠? 아니 미국 시장 별로 빠지지도 않는데. 일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1,000명대가 늘어나고 있고 뭐 1,200명 후반대에서 1,300명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포입니다. 그렇죠? 공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거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공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될 때에서 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망자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병원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이 마비되고 있나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나요? 사망자가 늘어나나요? 아니죠. 어제도 사망자 1명, 그저께도 1명. 오늘도 만약에 사망자가 뭐 40명, 100명 나온다라 그러면 이 빠진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사망자 그렇게 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서 오느라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래봤자 평소 수준 1명에서 한 4명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늘도. 1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에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백신 바이러스를 빨리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70대라든지 60대 이상에 있는 분들 위주로 먼저 맞춰놨기 때문에 사망자는 확실히 줄었는데 20, 30대에 아직 접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접종률이 이제 거의 29%대인가 28%대인가 그러니까 30%대는 되지 않는데 이게 지난달인가 한 달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접종률이 5%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6월 달부터 접종이 빠르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 7월 오늘 9일인데 6월 달서부터 6월 한 달 동안 다 맞췄고 지금 7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맞췄더니 접종률이 3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30% 아직 안 됐어요. 28점 몇 프로인가 29점 몇 프로인가 그럴 건데 이거를 빨리 이제 접종률을 이제 20대 30대로 늘려가지고 40%대 50%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분명히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망자가 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이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 정도 빠지는 수준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늘상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4월 달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요. 2월 달에도 한번 흔들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 그냥 조정 눌림목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를 발표를 했죠. 그게 악재였었는데 악재가 나왔죠. 악재는 나오면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 자, 대신에 그렇다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을 쳤으니까 혹은 낙폭이 과하니까 추가 매수를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관망을 해야 돼요. 관망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나온 악재는 나왔으니까 이제 시간을 두면 저는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면 빠르면 다음 주면 바닥을 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 추가 매수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리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코로나 그때 팬데믹처럼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도 쭉쭉쭉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럴 생각이 없고요. 왜냐면 미국은 확진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뭐 우리나라 뭐 확진자 요만큼 늘어난다고 해서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하고 인도 쪽은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영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사망자는 최저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망자는 최저치고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확진자 늘어난다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렀다가 다시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는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흔드는 거라서 그렇게 저는 특별하게 위험하다, 이게 뭐 큰일 났다 이 정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좀 낙폭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과했으니까 좀 이제는 뭐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투매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 양봉이 나오고 반등이 주면 그리고 악재 나왔잖아. 거리두기 4단계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돼가지고 이제 감소세가 이제 되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6인에서 이제 2인으로 다시 축소를 하고 뭐 야간 영업 못하게 하고 뭐 등등등등 이게 또 하게 되면 2,000명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줄겠죠. 뭐 1,000명대로, 뭐 800명대로 이렇게 줄겠죠. 줄면 또 그때 또 빠졌던 애들이 또 다시 반등 줄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는 그런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오늘은 일단 관망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도 아까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이러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생겼어요. 지금 마이너스 0.06까지 좀 줄여놨는데 좀 이따가 잘하면 다우존스 나스닥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하니까 여러분들 공포로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데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종목에 대한 AS 쭉 해드릴 테니까 잘 참 보시고 이 흐름은 분명히 지나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공포감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단계 거리두기라는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학습 효과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거래 오늘 하루만 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매수 타이밍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를 갖고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D가 목표 수익률 도달에 성공했고요. 어제는 후성의 날이었죠.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후성 역시 목표 수익률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표적 종목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좋으니까 함께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7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후성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입니다. 어제 이제 8% 급등이 나올 때에서 11,500원대였죠. 절반을 팔아주는 게 좋다. 혹은 뭐 무서운 사람들은 99% 팔아서 1,000만 원 기준으로 990만 원 팔고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가 참 좋았는데요. 아까 7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만약 500원 이하로 더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낙폭을 많이 좀 줄여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이따 가역 전략을 드릴 때 다시 싸게 사면 돼요. 어제 보니까 기관들이 50만 주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순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 공포감이 최대죠. 4단계 발표를 했고 확진자가 4,000명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자가만 많이 늘어나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많이 늘어나도 우리가 정말로 무서웠던 이 질병이 바이러스의 그 문제는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죽는 거. 이거 걸리면 죽는다. 였는데 이거 걸려도 안 죽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게 바뀌면 좀 얘기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결 방법은 저는 백신 바이러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도 확진자가 막 늘어났었는데 주사를 맞히니까 확진자 숫자가 뚝 떨어졌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20대, 30대가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추면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백신은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맞추면 그러면은 이거는 확진자 숫자는 분명히 떨어지는. 그리고 안 맞아도 지금 20대, 30대는 맞아도 그 바이러스가 걸려도요 아무 증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아무 무증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지금 흔들리는 종목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는 상황은 제약주 쪽하고 그다음에 소비주 쪽하고 하락폭들이 비슷합니다. 오늘 제약주들이 뭐 급격하게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죠. 뭐 휴머니젠이라든지 지금 몇몇 종목들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고 뭐 오늘 셀트리온 빠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죠. 한미약품 빠지죠. 유한양인 빠지죠. 걔네들도 지금 2, 3% 빠져요. 지금 파미세도 2, 3% 빠지죠. 코아스템도 2, 3% 빠지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서는 제약주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 쟤네들이 2, 3% 빠지는 거랑 지금 롯데관광개발 1.79% 빠지는 거랑 GK의 2.4% 빠지는 거, 파라다이스 0.87% 빠지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소비주들이 더 안 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조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그냥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후성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흔들릴 때에서 믿을 만한 종목. 그래서 기관 외국인, 연기금 이런 애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싸게 공략하면 시장은 어차피 다시 살려 올릴 거고 악재는 나왔으니까 악재는 나오면 악재 소멸이에요.
안 나올 때가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 4단계 발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두고 보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빠집니다. 쭉쭉 빠져요. 왜냐하면 그 공포 속에서 더 떨어지는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5단계를 한 것도 아니고 6단계를 한 것도 아니고 최고 단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악재는 끝난 겁니다. 악재 소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고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이 많이 산 거, 걔네들이 물려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혹성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키스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과 만약에 종목이 정말 빠질 생각이 있다면 이 저점이 벌써 깨졌어야 돼요. 여기도 깨지고 여 저점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벌써 10,000원 쪽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전저점을 지지하고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오늘 다른 종목들 빠지니까 같이 그냥 빠져주는 거예요. 같이 빠져주는 수준인 거고 요거는 또 금방 또 들어 올릴 겁니다. 연기금들이 지금 SM, 하이브, JYP, YG엔터 이쪽에 있는 비중들을 늘려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연기금,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가 좀비 사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내년에서는 풀려가지고 엔터주의 살아날 건지 어디다 베팅하고 있는지 이거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습니까 이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이 상황은 분명히 지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뭐 더 좋은 백신이 나오든 뭐 이러면서 나중에서는 이제 뭐 알약으로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낫는 이런 부분도 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갖고 이제 누구나 알약을 그냥 뭐 주사를 맞으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제 번거롭잖아요. 근데 알약은 그냥 뿌려놓으면 되죠, 그렇죠? 약국에다 뿌려놓으면 알아서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이거는 박멸이죠, 뭐 그렇죠? 박멸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그거를 맞춰가지고 아마 계속 비중들을 그쪽을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계속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뭐 흔들려도 계속 모을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키스트라든지 이쪽도 같은 엔터주니까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봐도 미래 전망이 밝은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저점이 안 깨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4단계는 발표를 했고 악재는 끝났고 물론 악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지만 최대 악재는 이제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이제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악재 소멸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주면 되는 부분만 남았는데 확진자가 뭐 이제 다시 1,000명대로 내려가거나 800명대로만 내려가도 그게 호재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수준으로만 이제 발표가 되면 그러면은 바로 반등 나가고 바로 16,000원, 17,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2.7% 수익이었다가 지금 밀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CJCGV인데 지금 블랙 위도우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게 4단계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누가 영화관을 갑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영화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영화를 뭐 일주일만 하고 이제 끝내는 건 아니고 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상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확진자가 확 늘어나질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그러면 또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 때문에 이게 분명히 주춤하거나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또 새로운 뭐 3.5단계라든지 뭐 이렇게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정책을 또 발표를 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이거 4단계로 지금 심각하니까 4단계로 한 거는 맞는 건데 이걸 계속 4단계로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또 완화하는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단계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이너스 7%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반등 나와가지고 3만 원대나 아마 3만 1,000원대로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벗어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그냥 손절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 봅니다. 잘라버리고 다시 좀 저점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보고 다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만은 승부를 볼 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함께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소비주들과 엔터주들을 베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민국이 밝을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5천만 국민이 코로나로 사망자가 3천만 명이 나올 거다. 그래서 2천만 명만 남을 거다. 여기에 베팅하려면 이쪽에다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처럼 이 코로나는 내년에서 분명히 저는 이 수준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고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걸려도 안 죽는, 그냥 알약 먹으면 나와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서는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런 소비주들은 길게 보면 말 그대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을 줄여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전략. 그래서 단기 전략은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낫고 장기 전략은 흔들리더라도 국민연금과 함께 가셔라. 그래서 국민연금은 시장이 나중에서 소비주들이 올라갈 걸로 베팅을 아마 열심히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서도 막 우리나라 금융위기 막 나오고 막 그럴 때에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박살나 있는 대형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담았던 그 대형주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뭘 이렇게 그런 걸 막 사느냐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고 지수는 3천으로 가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 그때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서브프라임 때문에 지수 막 1000개 주고 900개 주고 막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서 열심히 국민연금이 돈을 그쪽 대형주를 열심히 사놨더니 나중에 회복되니까 결국 올라갔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막 지금 큰일 났고 막 난리가 났고 무슨 장난 아니고 막 이렇게 막 공포감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싸게 사는 기회였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때가 2차 전지 싸게 사는 자리였는데 LG화학 그때 2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에코프로 그때 당시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소비주들은 지금이 싼 자리입니다. 왜냐면 망하지 않으니까.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으니까 싸게 사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지금 현명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는 투자를 볼 때에서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싸게 들어옵니까? 나중에 영화 산업이 되게 좋아질 때 싸게 들어옵니까? 그때는 이미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다 좋은 상태에서는 이미 벌써 주가는 많이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좋은 종목이 거의 망할 직전에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의 되풀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7월 7일 날의 키스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7월 7일 거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키스트 이번에 2번을 갖고 나왔어요. 2번을 갖고 나왔는데 엔터주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어제도 잘 버티고 오늘도 잘 버티는 수준이죠. 어제 안 빠져가지고 오늘 3%, 2% 빠진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트를 보면 SM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지금. 얘는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지금 다른 애들 저렇게 빠지면은 예의상 얘도 한 이 정도는 오늘 한 20%는 빠져줘야지 비슷한데 빠지지도 않죠. 안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은 빠져라. 우리는 그냥 고점에서 놀고 있을 테니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기네들은 위에서 그냥 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이너스 0.000%, 그냥 보합이죠, 보합. 이러다 플러스도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좀 전에 플러스가 났는데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LG노텍. 자, LG이노텍. 자, 대형주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적어요.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애들은 오늘은 3에서 5% 빠진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보다는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왔을 건데 그렇죠? 4단계 발표 이후에 잠깐 더 흔들렸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왔으니까 악재 소멸이니까 이제 다시 주워 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을 줘가지고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LG노텍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5조 4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다른 애들 비해서 흔들림이 덜하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손실폭은 다른 애들보다 좀 적어요. 마이너스 2.6% 정도 있는데 시장 살아나게 되면 다시 보합이나 수익권역은 얼마든지 돌아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냐면
이거는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23만 5천 원에 어제 공략을 했다면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면 보합권에서 차라리 이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우려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5%에서 10% 많이 빠진 애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교체해서 낙폭과대, 더 싼 놈을 잡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뭐 수익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보합으로 돌아오게 되면 낙폭과대 다른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뭐 보유 괜찮습니다. 어쨌든 많이 안 깨졌으니까 뭐 상관없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후성인데요. 후성. 자, 오늘 흔들었을 때가 사실은 매수의 적기였는데 좀 더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1,500원을 오늘 공략을 해보자라 1,500원을 썼거든요. 자, 수급을 보면 어제 기관들이 51만 8천 주, 연기금이 29만 주를 사고 금융투자가 11만 주, 외국인들이 11만 주 샀습니다. 그러면 흔들 때 여러분 다시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 11,000원대에서는 별로고 흔들면 사세요. 1,500원 이하. 그래서 1,500원 이하로 아직 코로나 팬데믹 아직 이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올 미국 시장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유럽 시장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만약에 유럽 선물과 미국 선물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면 또 싸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현재는 그렇게 뭐 싸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디 보자. 아직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선물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좀 싸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으로 일단은 보시되 가격이 싸게 들어오면 1,500원 이하입니다. 1,500원 이하. 그러니까 10,000원 초반이면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10,000원 초반으로 내려오려면 아주 지수가 박살이 나야 돼요. 지수가 3,000이 깨질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글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3,200 라인을 지금은 이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3,200 정도가 오늘 종가상 지지가 되면 가격은 안 들어오겠지만 저게 깨지면은 후성도 가격이 좀 싸게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뭐 내려오면 다시 지수는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쨌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하는데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거고 이게 주식의 이치니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때에서 우리가 그럼 뭘 공략을 해야 되느냐? 후성이다. 왜?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다. 저기 떨어지면 누가 억울하다? 기가 외국인 연기금들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한 애들이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싸게만 사면 된다 해서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후성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대체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후성의 이 수급 구조를 봤을 때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후성 일단은 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이정수 위원님만의 정확한 분석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문자 샵 0082로 이정수 위원님 이름 석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IA거든요. 자동차 반도체요. 자동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네네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1,250원에서부터 사기 시작해갖고요. 네. 청단 한 1,350원쯤 맞춰서 지금 3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1,250원부터 매수하기 시작해갖고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1,350원이요. 1,350원?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1,350원. 네. 자, 일단 IA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바닥은 아니에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네.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뭐 보니까 여기 300원대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많이 네네. 올라갔죠. 네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기대감이죠, 뭐.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열심히 네. 올라갔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커서 지금 주가를 더 땡겨 올리려면 IT 분위기가 굉장히 막 더 뜨겁고 다 이래야 되는데 네. IT 분위기가 올해 2월 달인가 그때서부터 2월 달, 3월 달서부터 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완전히 냉랭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주가에 힘을 못 쓰고 쭉 빠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했던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산 거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반도체의 흐름은 따뜻하지가 않지 않고 아직도 좀 차가워요. 그렇죠? 네. 호재가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박스권으로 일단 보시고 지금 거기다가 네.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걸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막 1,300명대, 뭐 1,400명대 조만간에 뭐 4,000명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아 버리니까 주가가 또 힘을 또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박스권으로 있는 건데 다행인 거는 뭐 오늘 폭락이 안 나오니까 다행인 거고 그리고 거래도 없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는 다행이고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에서 얘가 올라가질 못하면 그때는 올라가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그때는 이제 교체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얘도 요만큼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350원에서 1,400원 있죠? 네. 거기까지는 뭐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뭐 수익으로 돌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주나 혹은 뭐 다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소비주들 쪽에서 게임주 쪽이라든지 엔터주들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나와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아니면 그 유통하는 회사들이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뭔가가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생기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네. 다 빠졌죠. 다 빠진 것 네. 중에서 섹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는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네.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제약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뭐 남북경협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엔터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게 세게 움직이는 쪽으로 갈아타 들어가는 게 수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거는 반등이 나올 때에서 딱 보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낙폭과대 그쪽으로 잡아 들어가는 게 낫고 지금은 갖고 있다가 뭐 수익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서 이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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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전화 연결인가요? 자,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먼저 자, 솔리드 매수 가격은 8,878원에 비중은 11%, 8,870. 자, 일단 많이는 빠졌는데요. 지금 뭐 그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하면 좀 반등이 좀 많이 없네요. 제 기억으로는 실적이 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실적이 안 나오죠. 자, 지금 벌써 5G 얘기가요. 몇 년 동안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한 3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5G 해야 된다, 5G가 좋다. 그럼 3년 동안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5G 시대가 왔죠. 저도 5G를 씁니다. 잘 터지지 않아요. 어쨌든 써요. 쓰긴 써요. 여러분들도 5G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5G를 써요. 5G 시대가 온 겁니다. 중계기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터져요. 어쨌든 간에 왔으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돈방석에 앉아야 됐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기대감 때문에 3년 전부터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5G 시대가 오게 되면은 통신 장비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수출을 하고 막 이러면서 5G 관련주들이
그 장비주들이 돈을 분명히 많이 벌 거다라는 기대감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지금 5G 시대에 왔고 여러분들이 5G를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근데 얘는 왜 돈을 못 벌죠? 그렇죠? 경쟁력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제품이 안 팔리거나 그렇죠?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이미 뚜껑을 열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암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서 얘는 그냥 작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뭐 5G가 뭐 좋다는 뭐 말했다는 등 뭐 그런 것보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2020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게 길게 더 보면 바닥에서 그 기대감이 2017년도서부터 해서 몇 프로를 갔는지 보면 600%를 갔습니다. 기대감이 600% 올라갔어요. 이유는 5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솔리드가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더 컸겠죠. 뭐 8천억 정도 됐겠죠. 8천억 넘게 됐을 텐데 그때는 뭐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실적은 개판.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고 얘는 반등을 줘도 또 빠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한 10,0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그 정도로 쳐주는 이유는 아직은 5G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치기가 좋아요. 아직 매매를 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0,000원까지 목표치를 두고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반등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적도 안 되는 애를 뭐하러 무슨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 그러죠. 뭔가 뒷배경에 뭐 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좋든 아니면 장사가 잘 되든 미래가 전망이 좋든 그래야 되는데 미래 전망은 좋다는 얘기는 벌써 3년째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개판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반등 줄 때 털어 나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정작 5G 쪽에서 좋은 애들은 저쪽에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 그래서 몇몇 애들로 지금 이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서 솔리드는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그냥 별로. 5G 쪽에서는 이쪽은 이제는 좀 깊이 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작전을 한번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전망은 암울하지만 종목은 누군가가 작전을 해서 크게 올릴 것 같은 기대감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혹시 TV 소리 켜주셨으면 소리만 줄여주세요. 화면은 보셔 상관없는데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TV 소리만 좀 줄여주시고 전화로 저랑 대화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TV 소리 줄이셨나요? 줄이신 것 같고. 네네.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셨나요? 87만에 30%예요. 너무 많이 80 주고 샀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자, 87만에 30%. 네. 자, 다행인 건 아직 기가 외국인들이 팔질 못하고 아직도 갖고 있네요. 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괜찮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비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 날 때 좀 싼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아니에요. 실적 보게 되면 바이오로직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지금 당기 순이익이 계속 다 늘어나요. 네. 내년도 늘어나고요. 내후년도 늘어나요. 네. 다 좋은데 이거를 싸게 여기 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대 샀어야 될 종목을 지금 87만 원 샀으니까 좀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 뭐 87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수익 나오게 되면 팔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다시 재지임을 하거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좀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싶으면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싸게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고점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수익 날 때 좀 챙기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얼마에 딱 나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X 그거를 몰랐어. 매도. 네. 근데 뭐 많이는 안 내려왔어요. 어차피 뭐 살짝 움직이면은 뭐 위로 한 5%만 올라가면 바로 수익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바뀌면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90만 원? 수익만 나오면 90만 원 안 나오고 만약에 89만 원 찍고 다시 80만 원 떨어지면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계속 불안으로 매도를 하면서 가세요. 근데 그 수입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87만 원이니까 뭐 87만 5천 원 정도면은 아마 수수료되고 못 되고 하게 되면 아마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요. 많이 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떠 있는 상태에서는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팔아가지고 후성 같은 거 사세요. 후성 같은 거 바닥에 있는 거. 네, 저번에 멘토님께서 그 흡성 한번 샀어요. 그러니까 어제 수익 나고 팔았다면 다시 내려오면은 싸게 다시 사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떠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떠 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작이 아기작이 나오는 그 방송 있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서울대 학생들의 이 공부법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알아야 더 잘 투자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전체 누가 알려줍니까?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아닐 때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석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이었는데요. 후성 1,5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후성 지금 현재 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 또 비싸게 사는 건 좀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더더욱 좀 그런 자세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00원 이하라는 추천 매수 가격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매수 타이밍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소 부진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58% 밀리면서 3,200선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1.32% 밀린 1,020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좀 엔터주, 콘텐츠주 이쪽들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IT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 둘러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이 전략은 수정 안 해도 될까요? 어차피 지금은 뭘 들어가도 다 두드러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IT에 숨어 있든 엔터주에 숨어 있든 뭐 제약주도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은 일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수준이고 왜냐면 이슈가 됐으니까. 그렇죠? 주식은 이슈가 됐으니까 그런 수준이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현대제철이 됐든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도 2, 3% 두드러 맞습니다. 대형주인데 2, 3%면은 개별주들 6% 정도 두드러 맞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쳐야 돼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별주들도 뭐 3에서 5% 대부분 흔들었다가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애들은 1%대. 후성 같은 애들은 지금 오늘 0.9%밖에 안 빠지죠. 잘 버티는 거죠, 뭐 그렇죠? 저 정도면은 지금 오늘 장에서는 상줘야 돼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빠지는 애들은 그래도 3에서 5% 정도 좀 떨어진 애들도 있고, 뭐 2, 3% 내에서 뭐 맞물리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15년 동안 하면서 보면요. 이게 상승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돈을 버는 흐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승장보다 더 좋은 장이 뭐냐면 아주 그냥 쭉 빠진 다음에 올라갈 때 있죠. 그때가 더 깔끔하고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떨어질 때 다른 애들보다 덜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5%, 10% 깨질 때 그 절반만 깨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적게 깨지고 올라갈 때 쟤네들만큼만 똑같이,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떨어질 때 적게 깨지고 쟤네들 3% 올라가면 똑같이 3% 올라가면 그게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빠지면 결국 올라가는데 빠질 때 적게 깨지고 올라갈 때 남들 올라가듯이 똑같이 키를 똑같이 맞춰서 움직이면 그게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시장에 반등 나오게 되면 왜냐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금 빠지고 나서 플러스 나오는 애들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SM이라든지 뭐 지금 뭐 TK케미칼, HDC, 현대산업개발, SK이노베이션, 지금 S-오일 애들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뭐 시장이 굉장히 약할 때에서는 이런 흐름 안 나와요. 오전에 폭락 나오고 잠깐 반등 주는 척 해주고 속았지하고 또 급락 나오고 또 급락 나오고 또 물타기 들었더니 오후에는 더 폭락 나오고 그래서 하루에 마이너스 15% 만들어 놓고 그럼 그 다음날 반등 나오느냐 또 빠집니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반등 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완전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15%, 20%, 20%, 20%, 2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무슨 코인 마이너스 70%, 80% 떨어지듯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은 약세장이나 하락장에서 나온 흐름들인데 그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나와요 지금.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 주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다음 주에서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의 흐름이고요. 지수를 잠깐 또 보면은 지수는 잘 버텨요 지금. 3,200을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 3,200을 안착을 해주고 있고 다시 코스닥도 흔들었다가 지금 21선 다시 안착해주고 있죠. 아직 하락세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죄다 아침부터 막 마이너스 3에서 5%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들은 아니고 원래는 빠질 때는요. 3에서 5%는요. 그냥 평상시에서 그냥 원래 나오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지금 오늘 나오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시장이 눌림목이 나올 때 나오는 흐름이고요. 비정상적 흐름 들릴 때에서는 종목들이 10%씩 빠집니다. 많이 빠진 애들은 15%, 20%. 이런 식으로 빠질 때가 뭔가 특별한 악재가 터질 때, 갑자기 뭐 북한 애들이 뭐 미사일 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재정 위기가 뭐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15%, 20% 박살나는데 그런 정도의 흐름은 아닌 걸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도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다음 주 월화 타이밍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만약 오늘 미국 시장 5% 이상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서 폭락 나와요. 폭락. 미국 시장 5% 이상 빠지면. 근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데 미국 유럽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5%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다음 주 주초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줍줍 기회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5% 이상 박살이 난다. 유럽이 박살이 난다. 그러면 다음 주 내내 빠집니다. 폭락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손절할 수 있는 것들은 손절을 해야 돼. 그때는 미국 시장 5% 이상 빠지면 월요일 날에 주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익 난 것들은 자르고 손실이 많이 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겠지만 아침에서 잘 버티는 애들은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얘기인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늘 사고만 안 치면 다음 주 주초에서 줍줍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고 사고를 치면은 다다음 주에서 줍줍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흐름은 그냥 양호하게 잘 버팁니다. 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뭐 유럽 선물도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관망으로 그냥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서 삼성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8만 5천 원, 비중은 30%. 삼성전기 18만 5천 원. 만약 이게 이제 수익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다면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저점 살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요.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좋았으니까 수익이 나면 박스권으로 보면은 19만 원 수준에서 매도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보겠다 그러면 20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19만 원 선에서 한번 잠깐 3분의 1 정도는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그 코로나 확진자가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또 불안감을 또 조성해가지고 중간에 또 한 번 또 흔들 겁니다.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번 올라올 때 한 3분의 1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성 SDS 18만 6,500원의 비중 20%. 삼성 SDS 18만 6,500원의 비중 20%. 요거는 전저점 지지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시장 종목들 뭐 쭉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 발표 때문에 시장이 장중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미국 시장 그렇게 폭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지금 2% 이상 장중에 빠졌다가 지금도 1%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오바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오늘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잘 보시고 나서 얘네들이 별 흔들림이 없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복수할 저점 매수 타이밍 노리시는 게 이 전략이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